최소 2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행감은 광역의회의 경우 14일, 기초의회의 경우 9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이 감사 기간 동안 한 개 위원회가 살펴봐야 할 피감 기관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 감사도 예비조사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2달은 자료 수집, 분석, 정리 등을 위한 최소 필요 기간입니다. 감사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피감 기관이 많다 보니 하루에 여러 기관을 함께 감사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사실상 집행기관의 1년치 농사거리를 단 하루 만에 진단 점검하고 문제점을 밝혀야 합니다. 당일치기 조사로는 피감 기관에 대한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가 절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감에 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상시 관심 분야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노조 등의 도움을 구하면 감사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를 갖고 철저하게 감사 준비에 임하도록 합니다. 감사 목적과 방향을 정합니다. 지방의원이 보좌 직원도 없는 상황에서 방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감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 공략할 감사 기관과 업무를 전략적으로 선정합니다. 지방세 업무를 감사한다고 해서 할 때 모든 지방세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결손 처분, 체납액 증가, 가오납금 위반안, 이의제기와 재부과, 행정심판과 소송, 지방세 징수 대책 등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행기관을 성공적으로 감사하려면 의원 간의 감사 업무를 분담할 필요도 있습니다. A 의원은 땡땡국의 땡땡과, B 의원은 같은 국의 땡땡과, C 의원은 땡땡과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감사에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의원 간 감사 중복을 막고 담당 부서를 심도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성공적인 감사의 기본입니다. 행감 대비 자료 요구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피상적인 자료 요구는 집행기관과 의원 모두에게 시간과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더욱이 집행기관은 의원이 요구한 자료 목록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를 친절하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차, 3차에 걸쳐 같은 자료를 재요구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과거에는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는 일반 주민이 민간인의 신분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가 아닙니다. 의회와 단체 간 자료 제출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상의 서류 제출 요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목적의 권한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해당 자료를 열람하는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감사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 공기업 영업 비밀에 속한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자료 취합이 어렵다. 해당 자료나 회의록이 없다.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다 등과 같은 여러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명 아닌 변명 속에 집행기관이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이 없다면 관리상의 부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업이나 연구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나 착수 중간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자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기 바랍니다. 폭넓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행감 지적 사항은 지방의원의 평상시 의정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집됩니다. 지역 행사에 참석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나 주민 불편 사항을 접하기도 합니다. 업무 보고, 조례안이나 이해결산 심사 때 보고들은 정보들이 곧바로 감사의 바탕이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공무원, 지인이나 전문가, 사회관계망 속 인물들이 중요한 정보원일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전문 잡지, 학술지, 인터넷 등에서도 놀랄만한 행감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문이 들거나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사항들은 항상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메모하지 않은 정보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수집한 정보와 자료들은 차곡차곡 정리해 행감 때 유효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석 단계.
검증과 현장 확인은 기본입니다. 행감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 등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감에서의 모든 문제제기는 이미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게 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관적 판단이 아닌 통계적인 수치와 같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짚어야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장점은 바로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공무원도 모든 사업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사항을 확인할 것인지 미리 정한 후 현장 확인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분석한 정보만이 성공적인 행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과 감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숫자에 현혹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을 100% 집행하면 과연 훌륭한 성과를 보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집행률이 곧 사업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떨어져도 더 많은 예산을 쓰면 집행률은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의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로 삼았던 이용객 증가, 행정 만족도 향상 등이 실제로 얼마나 달성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행감은 성과 중심의 감사이어야 합니다. 사업 목표를 향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최소한의 비용을 추진하고 있는가,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했는가, 공공기관 내에 공공재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 등 사업의 결과와 성과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성과 지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설정해 이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복리 증진에는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과 감사는 사업 담당 부서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는 대신 최종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3E, 효과성, 능률성, 경제성을 높여 행정이 가지는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감은 감사원, 중앙부처, 집행기관에서 벌이는 행정기관식 감사와 차별성을 둬야 합니다. 이 기관들이 하는 감사는 주로 집행부가 시행한 사업의 위법 부당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방점을 둡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이들 기관처럼 과정과 투입 중심적인 감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은 행정기관식 감사에 맡기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감사 참고 자료를 잘 활용합니다. 감사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 각종 유사한 기관들의 감사 결과가 좋은 참고서가 됩니다. 생활권이 인접하고 행정 환경이 유사한 다른 지방의회의 행감 자료를 참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사한 행정 문제들이 데자뷰처럼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제방공사나 도로공사, 하천공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할 때 같은 유형의 공사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 결과를 벤치마킹해 분석하면 보다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타당성, 평가보고서, 연구보고서, 학술문헌, 신문, 전문 잡지 등 참고할 만한 자료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외사항이나 표본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행정 업무 중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사항, 예, 지방세나 세외 수입 감면 등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행정국 전반을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각종 부담금 부과 관련 업무를 감사할 경우 부가보다는 오히려 감면 부분을 살펴보면 숨어 있는 부분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진행이나 예산 집행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럴 때는 기간을 특정해서 분석한다든지 몇 개 부서를 정해 표본 조사를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의 부당성을 확인하고자 1년 동안 접수한 민원 처리 결과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특정 부서에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접수한 민원 중 반려된 사례를 분석해 민원 처리의 부당성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즉 부작위 행위로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뒤늦은 대처 등으로 인해 최악의 인재를 면치 못한 것은
행정기관의 부작위 행위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은 흔적을 찾아내고 유사한 사업 간 비교 분석을 합니다. 범인이 범죄 현장에서 접촉한 사물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듯 사업과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조심스럽게 추적하다 보면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집행부가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계획이 분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면 매 회기마다 보고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목표로 한 추진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대조합니다. 중앙부처와 집행부가 주고받은 각종 공문들을 검토하면 외부에 숨기고 싶은 문제점 파악이 가능합니다.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령이나 지침, 표준 시방서, 예산 집행 기준, 상위 계획 등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 근거 기준과 실제 사업 내용을 비교하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공사 기준이 되는 수해복구 사업 지침, 하천 정비 기본 계획, 교량건설 표준 시방서 등과 비교하면 됩니다. 영업장 정화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119 구급 차량 운영 시 법령에서 정한 구급 장비와 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관련 규정과 실상을 비교 분석해 행감에 임하도록 합니다. 사업 추진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유익한 답을 얻기 쉬울 것입니다. 수돗물 생산 원가,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비용, 지방세 체납 비율, 여유 예산 운용 때 발생하는 이자 금액, 인건비 비중과 인상률, 직급별 인원수, 경영성과 경영 성과 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판단 기준. 지금까지 행감 자료를 분석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에 임할 때 필요한 판단 기준별로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 시시 단계. 제한된 질의 시간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행감은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통상 위원별 질의 시간은 본질이 10분에서 15분, 보충질이 5분 정도로 제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장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질문하게 되면 사업 소개만 듣고 끝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현황과 문제점은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제보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해야 하고 준비 분석 단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해 감사장에 들어서야 합니다. 감사장에서는 피감사 기관을 상대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따져 묻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행감 질의를 할 때는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해 질의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주어진 감사 시간을 압축해 활용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다만 서면 제출 때는 회의석상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만 회의록 부록에 서면 질의 내용이 탑재되고 집행기관의 정상적인 답변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검사장에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피감사 신분임을 명확하게 상기시키고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감사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거나 준비된 답변에 부족함을 느낄 때는 여지없이 엄중하게 질타하고 경고합니다. 형식적인 상황 모면성 답변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와 같은 피상적인 답변에는 구체적 시정 기한과 조치할 내용 등을 따져 물어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야 합니다. 세부 사업 단위별로 충분한 답을 얻을 때까지 담당 공무원을 집요하게 괴롭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답변은 피감 기관에 장의하지만 사실에 대한 단순 확인 정도는 해당 업무의 실 담당자를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전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감 운영을 위해서 때로는 과장, 팀장급 실무 공무원을 답변대로 세우는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감사장에
감사장에 문제 사업의 증인과 참고인, 감정인을 출석시켜 이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 사업주, 공사 책임자, 민원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 공무원과 대질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감정인을 불러 집행부의 논리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확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할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증인은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해야 할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감사 중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인은 특정 지식 경험을 기초로 법리나 사실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위증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반드시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종을 울리고 지방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2010년 행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슈퍼, GST 리테일 등 국내 4개의 대형 유통기업 대표들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2012년 대형 유통기업 대표 증인 출석 사례, 2010년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경제진흥본부 행감을 대비해 국내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들과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을 증인으로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 출점 확대 배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는 2년 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행감장에는 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의무 휴업을 지켜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이날 국내법을 준수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꼭 배포해야 합니다.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감사 전이나 감사 후 즉시 배포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적극 마케팅해야 합니다. 홍보하지 않은 의정활동은 셀프 보람으로 끝이 납니다. 시민이 알고 있으면 유익한 행감 내용 같은 경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널리 알려주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의원의 업적으로 시장에서는 안 되고 기자 입장이 되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멋지게 포장하는 기술이 발휘돼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배포는 해당 기관의 감사가 완료된 후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기사에서 타이밍은 생명입니다. 기한을 넘긴 기사는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에는 차라리 기획기사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단계. 행감 조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행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는 행감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행감 때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후속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몇 개월을 고생한 준비를 소용없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해당 문제가 100%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집요하게 점검 또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집행기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는 행감 기간에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매년 2차례 이상의 정기적 업무 보고와 이외의 상시적인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추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집행기관 편의적으로 조치한 후 연례답습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제출하는 행감 결과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조치 결과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행감에서 지방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결과 보고서에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관계자의 문책요구 등 시정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말하며 구체적인 시정요구의 수준을 정해 집행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사항만큼이나 수준은 아니지만 개선 보완 또는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게 하려는 사항을 말합니다. 건의 사항은 시정 요구 사항과 처리 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개선 또는 연구, 검토, 촉구가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예산, 심의, 입법 활동의 정보로 활용합니다. 행감을 치르면서 광범위하게 수집된 자료를 예산 심의의 예비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감 때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 심의 때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해 보니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경우에는 반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이후 조례 재개정에 필요한 입법 정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행감 활동과 자료를 토대로 현행 조례 시행 실태와 실효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해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감 중 제기된 민원에 대해 집행부가 제시한 각종 대안을 민원 해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안을 제시한 집행부가 실제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